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요즘 인기를 구가하고 계시는 서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저희 이봉규 TV 채널 구독자분들이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셨어요. 아유, 자주 모시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서민 교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진보 쪽 인사셨는데 이제 이 조국 사태, 대깨문 사태를 보면서 이제 그쪽에 많은 비판을 하시는데 네. 오늘은 특별히 그 정의당 얘기를 좀 네. 해보시죠. 네네. 정의당의 요즘 김종철인가요? 네. 그러니까 성추행. 정의당에 정의가 없어요. 정의가 없죠. 그렇죠. 네. 정의당 성추행이 정말 좀 황당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지금 이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것 때문에 한 거죠. 성추행 때문에 네. 일어나는 일인데 그 와중에 성추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거가 이제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성추행 대상이 이제 장혜영 의원이라고 네. 이제 그분이 혹시 메갈리아라고 혹시 아세요? 뭡니까? 메갈리아가 네. 이제 아주 극성 여성 단체. 그러니까 페미가 페미에서도 극성. 페미에서도 극성이고 가장 극성은 워마드인데 워마드의 전신이 사실은 메갈리아라는데. 워마드는 압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전신이 전신이 워마드가 메갈리아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제가 또 메갈리아 전문가 한때 메갈리아 잠깐 몸을 담았었던 사람인데. 야, 임자 만났네 제대로.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강성팸이고 그쪽 분들은 진짜 온몸이 무기, 그러니까 성추행 건들기만 하면 다 죽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장혜영 의원이 메갈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셨고, 네. 당연히 그런 분은 정말 건드리면 안 되죠, 네. 진짜. 그리고 자기 공당의 대표가 거기서 이제 성추행을 했다는 것 자체도 네. 되게 이상하고요. 네.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로 어이없는 게 이제 성추행이 2013년에 친고죄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친고죄 없어진 이유가 이제 좀 권력을 가진 사람이 피해자랑 합의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속 문제시 돼가지고 그냥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게 만든 게, 그러니까 여성계 페미 쪽에서 계속 요구해서 네. 친고죄를 폐지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혜영 의원이 그냥 형사고발을 안 했는데 네. 활빙단이라는 시민단체가 이제 형사고발을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혜영 의원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아니 내가 봐준다는데 니들이 왜 그러냐? 내가 경찰 나가서 그러면 내가 경찰서 가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사실 이게 김종철 그분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공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개인이 피해자가 봐주고 말고가 아니라 이런 분은 이제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장혜영 의원이 같은 분이 경찰서 나가서 진술을 좀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서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피해자가 경찰 나가서 진술하는 게 무섭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되게 어이가 없죠. 이 장혜영 의원보다 훨씬 못한 분들이 그동안 진짜 수없이 성추행 진술을 하고 그래서 성추행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근데 장혜영 의원은 국회의원쯤 되는 분인데 성추행 진술을 하기 싫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왜 그러나 이해가 왜 안 가는 그럴 것 거죠.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성추행을 알리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이렇게 떳떳하게 성추행을 밝힌다. 요까지만 하고 끝내려 그랬는데 이제 경찰 수사가 개입되니까 이제 일이 커지잖아요. 일파만파 되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짜증나는 건데 아니 그럼 조용히 해결하려면 아예 그냥 공론화를 하지 말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좀 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회의를 갖게 되는 게 사실 정의당이 지금까지 이슈가 된 게 두 번 있었어요. 두 번. 네. 한 번은 유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한번 나갔을 때. 예. 그때 한번 이제 화제가 됐었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 성추행인데, 그러니까 정의당이 사실 별로 이렇게 민주당의 이중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 존재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로 존재감이 있네. 그러니까 이럴 때만 존재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례대표라고 하는 정의당 의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중한 비례대표를 유호정, 장혜영 같이 유호정의 이력을 보면은 게임 좀 하던 사람이에요, 게임. 그게 이력으로 그리고 국회의원 됐어요. 그 문제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장혜영도 그렇게 뭔가 이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훌륭한 일 할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됐단 말이죠. 됐으면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배우고 일을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장혜영 의원이 뭘 했는가 생각하면 좀 별로 떠오르는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비되는 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이 비례대표 진짜 저도 공감해요.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예, 아주 없어지는 거 전 전문직을 대표한다는 네, 건데 네. 그러면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무슨 전문직을 대표해?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막아야 되죠. 비례대표를 한번 걸러주는 단체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윤미향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미향이 저쪽 더불어의 비례대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정말 검찰에 기소까지 되고, 그러니까 네. 그 후원금을 슈킹해서 검찰에 기소까지 된 분이 지금 비례대표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을 건들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윤미향이 국회의원 하는 나라, 이런 나라 정말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근데 문제가 있어요. 거기 좀 관여를 좀 하셨다고 해서 네네. 여쭈는 건데 그 윤미향의 그 단체가 엄청 무서운 단체라는 거죠. 무서운 단체죠. 그러니까 거기- 이 정권은 페미하고 아주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걸 끊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차기 서울시장의 최대 이제 해야 될 임무가, 그러니까 이게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이 페미 단체들이 무럭무럭 성장을 해요. 박원순이 국가 예산을 따가지고 계속 돈을 퍼주는 바람에 그러니까요. 페미들이 그냥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은 정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잘라낼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정도 힘이 아니라 네. 제가 말하는 무서운 거라는 네네. 거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서 누구를 가해를 네네. 입힐 수 있는 네네. 그런 무서운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조폭 비슷하게 네네. 법이 안 통하고 네네. 겁을 먹어서 거기는 감히 네네. 어떻게 감히 못 건드리죠. 못 건드리는. 진짜 아무도 못 건드리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하는 짓이 이제 제가 이제 피부로 경험한 거 이런 거죠. 네. 어떤 MC가 이제 라디오 MC가 어떤 그 라디오 프로가 MC를 하나 임명을 해요. 네. 그럼 그 사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러니까 페미 단체에서 저 사람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김용민 어쨌든 예를 들면 어떤 뭐 거리에 만찬인가 하는 프로에서도 네. 프로가 이제 MC를 이제 어떤 사람 뽑았거든요. 이 사람 안 된다고 페미에서 딱 얘기하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싱글벙글 쇼에서 어떤 이제 정영진이라는 분이 정영진 네. 그분이 MC 했었는데 정영진 그분이 진행 잘하고 괜찮은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 안 된다고 페미에서 얘기하니까 결국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무소불위의 온갖 곳에 그 정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윤미향이 그런 비리가 드러났어도 엄청난 비리 아닙니까?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국회의원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 거길 건드리질 못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1심에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대법원까지 또 간다. 4년 다 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그렇죠. 진짜 이 윤미향은 정말 사탄 중에 사탄인데 이런 분이 진짜 비례대표를 달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치는 거 보면은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그 마포쉼터 네, 소장 자살했지 않습니까? 자살했잖아요. 그것도 그 무서움의 네. 연장선상으로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왜 잘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자살하고 나서 윤미향이 이제 검찰을 막 욕을 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그 전에 검찰은 부른 적도 없고 참고인으로 한번 전화 한번 한 거고 그 당일날 자살 당일날 10시 반쯤에 윤미향이 전화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윤미향을 당연히 조사를 하고 무슨 말을 했냐는 따져야 되는데 윤미향을 불렀지만 윤미향이 의정 활동에 바빠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내다 종결했어요. 그냥 자살로 끝나버렸어요. 경찰도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윤미향.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이봉규 TV가 잡아줘야 됩니다. 저도 쥐두새도 모르게 여기 좀 경비를 좀 철저히. 아니 구독자 쥐두새. 우리 구독자 여러분, 우리 다 가서 작살 낼 거예요. 그냥 가만 안 둬, 저. 이해는 잃어, 우리도 무섭게. 그러니까. 그랬죠? 거기 뭐 또 재판하던 또 판사가 또. 판사가 갑자기 죽었죠. 갑자기 그것도 정말 그것도 나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이게 뭐 실제로 윤미향이 죽이진 않았을지라도 기를 쏜 거죠. 기. 그러니까 뭐 염력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염력. 그러니까 그 인형 만들어서 찌르면 네. 좀 아프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김갑수 개인적으로 아시죠? 몇 번 만났습니다. 그래요? 네. 김갑수가 얘기하는데 방송에서 저하고 같이 네네. 방송하다가 네. 대기실에서 얘기했나? 그쪽 그 집단이 네. 무서운 집단이라고. 예, 무서운 그러니까 집단이죠. 김갑수 입에서 그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그런 그 파워가 있어서 무섭다 이런 게 아니고 네네. 그런 말하자면 그 무서움 있잖아요. 네네. 그
네. 해코지라든가 네. 막 뒤에서 뭐 작업 뭐 이런 네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손짓하더라고요. 거기는 네. 무서운 데인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는 원래 제 아내가 제일 무서웠는데 언제부턴가 윤미향이 아내를 제치고 1위가 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심해야죠. 저- 그래도 그러니 저 대중교통 같은 거 다니는데 그쪽이 어른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 보면 조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성추행 사건이 네. 이제 정의당에서 났는데 그 주호영 의원 성추행 그 의혹 아세요 혹시? 그거 오늘 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진짜? 그게 이제 처음에 저쪽에서 이제 물타기용으로 그냥 갖다 댄 건데 그게 이제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 기자분이 인터넷 신문 기자가 이제 주호영한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네. 주호영이 안 한다고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들이밀어요 몸을. 네. 그래서 주호영이 오지 말라고 미는데 그리고 뭐 보좌관도 밀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보고 성추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영상을 아무리 봐도 저는 도대체 이게 뭐가 근데 성추행인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네. 저도 영상 봤더니 이제 나가시라고 네네. 인터뷰 안 한다고 이제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네. 이제 정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몸에 신체에 닿았다는 게 닿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나가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말도 안 되고 진짜 이게 페미의 그 진짜 전략 그냥 성을 도구화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몸으로 밀면은 그게 성추행이 되는 거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음에 그래서 이게 아예 다른 언론, 그러니까 고발뉴스 같은 이상한 신문 말고 좌파 신문들만 조금 기사를 시켰고 일반 언론들은 이제 안 나왔는데 요새 점점 일을 키우는 바람에 이제 일반 언론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본 정상적인 네티즌들이 다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게 뭐가 성추행이냐, 어이가 없다. 세상이 참 각박해지고 그러면 이제 지하철도 이제 못 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자연히 밀착되는데 네네. 그러면 성추행이다 그러고 갑자기 성추행이다 소리 지르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요. 만세 부르고 있어야 돼 이렇게 네. 지하철 타서.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권에 대해서 조금 비판의 목소리를 조금 내는데 이제 그들은 걱정한 게 뭐냐면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제 저한테 접근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뭔가 건수 만들어서 저를 묻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타면 남자분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자가 말을 걸어도 모른다 그래요. 저는 이 불행 중 다행으로 네. 제가 이제 재혼한 지 지금 5년 조금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마누라하고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보디가드예요. 그러니까 네. 제 보디가드 무슨 말이냐면 와이프가 있으니까 그런 공격에 무슨 소리야 난 와이프랑 있었는데 방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뒤집어 보면 좀 더 안 좋은 수가 있어요. 왜요? 옆에 사모님이 계신데도 성추행을 했다. 이거는 완전히 파렴치를 최악의 파렴치 최악이죠. 야 이거 그러네. 네, 그러니까 사모님이 좀 정신을 차리시고 그냥 어떤 여자가 오면은 무조건 여자분이 밀어내야 됩니다. 사모님께서. 그러네요. 네, 헬스 좀 하시고 운동 몸 키우셔서 운동 좀 했어요. 예. 예. 그 여기자 같은 사람이 돌려들면 진짜 욱하고 당하는 겁니다. 진짜 아타고. 그러네요. 네. 야, 이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 장악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다 보니까 이 성은 정말 굉장히 무기죠. 그리고 게다가 지네들이 성추행을 많이 하니까 수세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막 역공으로. 모든 일을 다 벌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네. 그리고 정의당에서 뭐 서울시장 후보 뭐 아직 결정을 안 했다 후보를 낼지 안 낼지 뭐 이러고 있던데 그건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뭐 안 되는 거 생각한다는 고민 중이래요 근데 지금. 뭐. 뭘 이렇게 오래 고민하니까 당연히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 도의가 아니죠. 그렇죠. 누가 생각해도 진짜. 그러니까 그 뭐 시험지 빼돌리다 걸린 애는 시험 보지 말아야 되는 거 비슷한 거 아닐까? 뭐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거 같은데 네. 뭐라고 비유할까? 어쨌든 네. 그러니까 저들이 그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게 네. 프로파간다에 너무 이 정의 찾고 네. 공정 찾고 이러잖아요. 네네. 행동들은 전혀 그 반대로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쉽게 넘어가나요? 그 세력이 형성되는 그러니까 게. 일부러 그러니까 그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걔네들은. 그래서 지금 다음 사이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사이트. 이미 좌파한테 넘어간 그 사이트에서는 그 똑같은 저하고 똑같은 주호영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고도 그 가슴 만졌네라고 얘기를 막 댓글을 달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고도 그러니까 영상을 그러니까 그렇게 댓글을 달면 남들이 영상을 귀찮아서 안 보는 사람들이 뭔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이런 거는 진짜 무고죄로 그냥 무고죄라는 걸 만들어 무고죄가 있잖아요. 무고죄로 그냥 단지 작살을 내야 되는데 이 무고죄가 잘 인정이 안 되고 좀 그래요. 처벌도 약하고. 아니 근데 영상이 있으니까 네네. 영상으로 누가 봐도 그건 뭐 판사 아니라 뭐 누가 네, 봐도 그건 그렇죠. 뭐 성추행이 아닌데 네. 성추행 아닌 거를 성추행으로 이렇게 논란을 야기시켜서 공당의 대표 원내 대표를 이미지 실추시키고 네. 공당의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네. 대단한 명예훼손이거든요. 이거는 네네, 그렇죠. 무고죄로 이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해야지. 거죠. 네. 요새는 그 진짜 살인 강도 방화보다 성추행이 훨씬 무서운 범죄입니다. 근데 그런 시나리오를 더 씌워가지고. 네, 더 씌워가지고 정말 혐의를 더 씌워서 뭐 이렇게 공작을 하는 게 이건 의도가 정말 불량하고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에서 좀 격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기자들도요. 네. 저도 저 기자 생활 좀 했지만 아주 못된 그러니까 좀 뭐라 저희 뭐 인터넷 신문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 네. 그 매체 같지도 않은 매체들 네. 그 기자들이라고 시고 깡패예요. 아, 그렇죠. 막 그 그렇죠. 협박해서 네. 이거 아니 뭐 기사 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돈 뜯는 이제 네. 지방에 있는 이런데 네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제 자유당 시절에 네. 그 당시 언론들이 거의 깡패였잖아요. 깡패지 뭐. 돈 안 주면 기사 그냥 나쁘게 써버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를 다시 겪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때 진짜. 제가 그 저 할 때만 해도 의뢰 네. 그냥 그 취재 나오잖아요. 네. 의뢰 봉투가 그냥 야, 그렇죠. 그냥 대놓고 네. 그냥 보는 데서 다 이렇게 주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랬다가 이제 큰일 나지만 네. 그러니까 그래도 기자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네. 메이저 언론사들 기자들은 그래도 아, 이제 그럼요. 안 그런데 네. 이렇게 이제 좀 허접하다고 그럴까 이제 네네. 인터넷 매체도 훌륭한 매체들 많죠. 근데 예, 이제 예. 그렇지 않은 기자들이 많아서 예. 어떤 그 기자 윤리 네네. 이런 것도 좀 의사들 이제 이렇게 네. 선생님처럼 그 혹독한 그 교육을 통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기자도 무슨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나 그냥 채용하면 인터넷 기자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신문들 있잖아요. 정말 완전히 대깨문 신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굿모닝 충청 같은 그런 신문은 아예 그런 그냥 게 있어요? 네, 굿모닝 충청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어떻게 살아남냐면 친문 사이트에 가서 이제 그 구독을 좀 해달라고 막 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친문 말도 안 되는 선동 기사를 막 쓰고 그러면 이제 친문들이 이거 우리 편이네 하고 후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거죠. 그런 신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굿모닝 충청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 사진 딱 올려놓고 관상은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게 언론이 그러니까 그게 네티즌들이 하는 말이지 그게 아니 언론이란 본인 허락도 안 맞고 아니 뭐 허락은 안 맡아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맞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못생겼으니까 하는 짓도 그렇다는 얘긴데 그게 네티즌들이나 하는 그런 소리를 갖다 뭐 언론사라는 애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좀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걸 하면 애들이 후원이 더 늘어나니까 더 오히려 신나서 하죠. 그리고 계속 조민 무죄다, 뭐 입학 표창장 뭐 이거 진짜다, 뭐 계속 이런 뉴스를 퍼뜨려요. 그러니까 친문들이 계속 후원을 하죠. 이런 식으로 생존하는 언론이 과연 언론사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 같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누가 그런데 저 광고를 기업에서 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슈킹 비슷하게 네. 공갈을 쳐서 네. 그럼 이제 무마용으로 그래 이제 광고 하나 줄게 아니 기업은 그런 식으로 슈킹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단체들 이런데 네. 아니면 개인들 정치인들 네. 이런데 이렇게 슈킹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먹고 살라고. 그리고 윤미향 남편 그분 김삼석이라는 분도 이게 대학을 갔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뭐 이렇게 그 기사를 그러니까 돈을 안 주면 되게 막 귀찮게 구는 방법으로 막 돈을 뜯어가지고 1심에서 유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신문이 기자가 사실은 별로 거의 혼자인데 자기가 여러 이름 바꿔가면서 막 기사를 쓰고 저기서 그 신문에서 쓴 것 중에 제일 어이없는 게 어떤 음대 졸업생의 그 연주회 그거를 기사를 썼어요. 네. 경희대 나온 어떤 여자 음대생의 기사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김삼석 딸이에요.
뭐 한 여대생의 그 졸업 연주 후기가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근데 읽어보면 하나도 감동이 안 돼요. 이게 뭐지? 보면 자기 딸인 거예요. 이런 신문사가 이 인터넷 언론사란 이름을 걸고 그저 인터넷 언론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그럼요. 기자들도 일부, 있고 그럼요. 이제 일부 그런 이제 못된 기자도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성추행 주호영을 성추행으로 이렇게 논란을 야기시킨 그 언론사를 향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 성추행에 대한 논란은 그건 무리하다. 네. 그거는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가 뭐 쓰레기 기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 무고죄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지. 그런 언론사들이 있다는 얘기. 아니 선생님 굉장히 몸을 사리시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여기 어떤 사람들인데요. 예. 아니 근데 이런 건 또 법적으로 해놓고 네. 성추행은 아니고 비판은 우리가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네. 뭉뚱거려서 걸어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네. 왜 이래 뒤집어 씌우고 이런데 뒤집어 씌우기 전법이니까. 혼자 살아남으시면 안 되니까 저도 좀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같은 얘기죠. 인터넷 언론사 모두를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김삼석 그분도 좋은 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훌륭한 분일 거고요. 그리고 그 여기자분도 딴 데 가서는 좋은 딸이고 뭐 그러겠죠. 뭐 근데 그렇죠. 그러겠죠. 그러겠죠. 근데 거기 주호영 네. 저 누가 봐도 우리 영상 다 봤어. 그거는 성추행 아니야, 솔직히. 네, 성추행. 그거 어떻게 남자도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야, 도대체. 그게 성추행이면 지하철에서 못하, 지하철 하루에 못하. 수만 건이 발생할 겁니다, 진짜. 아니 겁나서 못 하는 거예요? 겁나서 그러면? 못 하죠, 진짜. 아이, 그건 그럼 어떻게 그럼 길거리에서도 살짝 스쳐도 네네. 본의 아니게 스쳤는데 네. 성추행이다 소리 지르면 그게 무기야. 또 네, 그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온몸의 무기. 온몸의 무기. 온몸의 무기. 네. 그러니까 네. 지난번 8.15 때 집회 장면 세게 했잖아요. 네네. 그러고선 막 맞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막 취재 하려니까 네. 여자 정경들인지 네네. 경찰들인지 네. 거기서 전면에 나서 그럼- 바리케이드 뚫으려니까 그러니까 시위대들이 멈추다는 거야. 여자 정경들 괜히 또 성추행으로 몰릴까봐 네네. 야 그런 작전들을 쓰대 또. 그러니까 야 전면에. 그러니까 우리 시위대들도 작전을 바꿔야 돼요. 네네. 여성들로 전면에 내세워서 헬스 좀 한 여성들을 그냥 내세워서 아니 헬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무슨 여성 가서 정경들이 막으려고 그러면은 아. 성추행이다 이렇게 해서 다 고발해 이거 막 아. 채증 찍어 그러면 아, 정경들이 물러날 거 아니야. 그렇게 정경 그렇게 그냥 쭉쭉 들어가는 거지. 아. 청와대로 진격하는 거지 뭐. 그럴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되는 겁니까? 진짜 그게. 너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러니까 진짜 성추행을 당한 정말 피해자들까지 같이 희화화가 되고 대접을 제대로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추행은 정말 성범죄는 정말 나쁜 범죄고 이것이 이렇게 무기가 되면은 진짜 성범죄 이 감수성에 굉장히 약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성범죄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그거를 진지하게 보겠습니까? 또 이거 뭔가 공작인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짓은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니들이 대개분들이 그러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 남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돼. 그게 이제 막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 자기가 이제 쪽팔릴까봐 시쳇말로 그냥 막 이거 무슨 성추행이야. 아이고 아니 미안해 기분 나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성추행했어? 너 무고죄는 고야. 그래 법정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진짜 제대로 싸우고 그래서. 겁을 왜 이렇게 아닌 걸로 했다간 오히려 덤탱이로 처벌당한다는 인식을 줘야 돼요. 그렇죠. 너무 겁만 먹고 그냥 무기야. 네네. 그렇게 물러나면 안 돼. 우리도 좀 남자들도 당당하게. 근데 우리나라 무고죄 처벌 규정이 정말 약합니다. 그거를 진짜. 법적으로 좀 바꿔야 돼. 그리고 하나 또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왜 좌파에 유독 성추행이 많은 걸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해보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그들을 좀 보면은 일단 제 생각에 좌파들은 일단 여자가 옆에 있으면 일단 성추행을 해요. 생각이 없어.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무마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추행 해버리는 거야. 일단 만져. 일단 만져. 야. 근데 죽인다. 근데 우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우파들은 만져도 될까라고 고민을 해요. 꽃이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빈도가 그래서 적은 거죠. 둘 다 나쁜 거지만 어쨌든 좌파들이 많이 걸리는 거는 손이 먼저 가 걔네들 머리가 없어요. 손이 먼저 가. 그리고 나중에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근데 우파는 그렇지 좀
말하자면 저 얘는 아니 괜찮겠지. 공을 들여요. 예를 들어서 선물을 좀 준다든지 네네. 예, 맛있는 걸 좀 사주면서 이렇게 네. 이제 찬스를 봐가지고 뭐 이렇게 네네. 이렇게 꽃을 있는데 좌파는 그냥 아무것도 안 주고 네. 그러니까 사건이 나는 걔네들 거예요. 늘 날로 먹으려 그래. 날로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당하고 나서 기분 저놈 새끼 뭐 아무것도 안 주고서 냅다 그냥 냅다 가만히 가 이건 당했네 이렇게 되는데 우파는 그래도 뭐가 선물이라도 주고 공을 들이고. 예. 그러니까 좀 사고가 들라는 거죠. 남녀 관계는 우파나 좌파나 다 있는데 네. 우파는 이제 충분한 그 공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저쪽은 그냥 날로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리고 좌파가 주로 왼손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좌파는 왼손 좌파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아